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오늘은 중간선거 일정 중 가장 큰 규모의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미국의 선거는 이렇게 화요일에 치러지는 것일까 하고요. 별게 다 궁금하죠.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연방선거나 주요 예비선거가 이렇게 평일 중에서도 굳이 화요일에 치러지는 이유는요. 19세기 미국의 이 농경사회 관습이 법으로 고착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대부분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죠. 때문에 일요일은 교회에 가고 안식을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절대 투표를 할 수 없었겠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투표소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골에 사는 농부들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멀리 떨어져 있는 투표소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에 출발을 해도 투표소 근처에 밤에 돼서야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월요일 당일 투표는 좀 많은 이들에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수요일은 또 농부들의 생업이 걸린 장날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이렇듯 화요일에 투표를 하게 됐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왜 중간선거는 11월에 하게 될까요? 봄, 여름은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바쁜 시기입니다. 초가을은 수확하느라 눈꽃 들 새 없이 또 바쁘겠고요. 11월은 추수가 끝난 농한기이고 또 겨울 폭설이 내리기 전이라 이동하기 좋은 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미국 인구 중 농업 종사자는 2%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법 개정 없이 그대로 이렇듯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현대 직장인들에게 불편하다라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이를 보완해서 사전투표, 우편투표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 본투표일만은 변함없이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마차까지 타고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렇듯 날짜가 이렇게 정해진 것 아닐까요? 요즘은 집 주변 곳곳 멀지 않은 곳에 많은 투표소가 생겼습니다. 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이 예비선거입니다. 한인 후보자들도 있기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순서는요. 주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 기독교 방송 개국 48주년 기념부흥성회가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강사로 오시는 천안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을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카고에 도착하시니까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인가요? 비행기를 곧 아마도 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미리 만나 뵙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6년 중간선거 일정 중 가장 규모가 큰 예비선거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6개 주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격전지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테크, 크립토, 가상자산 분야 억만장자들이 규제 완화 또 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정치 자금입니다. 슈퍼팩을 쏟아부으면서 이번 선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관심이 지대한데요. 이 때문에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특성상 최종 개표까지는 며칠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이 국무장관이 오늘 오전 10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이유는 지난 주말 미국의 이란 공격, 또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추가 공습 이후 이란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지난 4월 합의했던 휴전 체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루비오 장관을 상대로 중동 전쟁 비용 부담, 또 행정부의 향후 외교 전략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내부의 강력한 반발과 법원의 제동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 조성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해당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백악관 측은 어젯밤 의회 공화당 지도부에 이 같은 결정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안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란 핵 문제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된 이란 측의 확약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CNN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양국의 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3국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은요, 양해각서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60일 연장하며 또 그 기간에 이란 비핵화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관련 약속, 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약속에 대해 더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또 강력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정책이 불법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의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3월 11일 아나 레이에스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해당 정책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렸던 현역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새로운 트랜스젠더들의 군인 입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온 지 2개월 후에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취임한 직후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페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성전환 관련 의료 지원 절차를 중단시키는 한편 기존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전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여 명은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상고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CBS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서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 이민국 직원들이 별도의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을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신청자는 미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이를 다퉈야 합니다. 이 미국 이민법은 입국 후 1년 이내에 망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은 불법 입국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명 허가를 받으려면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그리고 특정 집단 소속 등을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요, 사실상 모든 망명 신청자를 인터뷰해온 이민국의 오랜 관행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망명 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가을 기준 미결 망명 신청은 무려 150만 건에 달합니다. 또 지난 3월 기준 이민 법원 미결 사건 330만 건 가운데 약 230만 건이 망명 신청 관련 사건들입니다. 이 플로리다주는 어제 챗GPT 운영사인 오픈 AI와 이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은 오픈 AI가 범죄자를 돕고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위험을 은폐한 채 챗GPT를 출시하고 대중에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다는 것이 플로리다 주정부의 주장입니다. 제임스 어스마이어 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픈 AI가 내부의 안전 경고를 무시하고 제품의 본질과 또 위험성과 관련돼서 사용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이번 소송에서 용의자들이 범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챗GPT에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진 2건의 총기 사건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플로리다주는 또한 이번 소송에서 챗GPT가 부모들의 실질적 감독 없이 미성년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뿐만이 아니라 행동 중독과 인지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오픈 AI는 성명을 통해 챗GPT는 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합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했고요. 우리는 유해한 의도를 감지하고 오용을 제한하고 또 안전 위험이 발생할 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로 주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줄여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만이 외국인 채용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1, 2분기에 전문직 취업 비자죠. H-1B 1,200건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받은 약 1,000건에서 20%가량 늘어난 수치고요. 반면 구글의 H-1B 승인 건수는 올해 2분기에 2,2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5,100건에서 절반가량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마존도 같은 기간 6,100건에서 4,300건으로 약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이 대만 출신 이민자입니다. 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유능한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사는 물론이고 미국의 경쟁력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 미국 내 청년 실업 급증 현상은요, AI 도입보다는 원격 근무 확산에 기인한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어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젊은 대졸자 실업 증가 현상의 약 3분의 2가 원격 근무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29세 미만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평균 3.1%에서 팬데믹 이후인 2022년에서 2025년 사이 3.7%로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청년 실업률 상승은 원격 근무 가능 여부에 따라서 직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격 근무가 일반화된 직장의 경우 관리자들이 신규 직원을 교육하고 멘토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직원을 상대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또 AI 발전이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년 실업률의 상승은 AI의 급속한 확산보다 이미 앞서서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암 학회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전 세계 의학 전문가들이 시카고에 집결한 가운데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를 비롯한 폐암, 간암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임상 3상 연구 결과들이 대거 발표된 그런 회의였습니다. 이번 종양학회 회의는 시카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그런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70도, 최저 57도, 수요일 역시 맑겠습니다. 최고 75도, 최저 64도, 목요일 역시 맑은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 기온은 8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63도, 현재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앞두고 이번 주말입니다. 6월 6일 그리고 7일 양일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의 개국 48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강사로 오시는 천안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을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현재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이번에 기독교 방송 개국 48주년 기념 부흥성회 인도차 시카고를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시카고 방문을 앞두신 소감 어떠십니까? 네,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여운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주가 운전석 없는 유일한 배였던 것처럼 집회의 모든 진행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한국에서 시카고까지 오시는 거잖아요. 현재 목사님께서 네네. 심호하고 계신 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가 제가 개척해서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0년 되는 해에 있습니다. 장례 집사님 안방에서 시작했던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찬양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서 청년 세대를 비롯한 다음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미인감사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어서 미소, 인사, 감사, 사랑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미인 감사 너무 좋은데요. 저희도 좀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는 한국 이 천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오직 네네.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이곳 시카고에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전파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특히 이곳 시카고에 좀 애정을 갖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어떻습니까? 네네. 귀하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 시카고로 오셔서 많은 또 일을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한 방송국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작게나마 방송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이 방송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네. 저는 사실 개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그 전파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있어서 거기 복음 전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처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은 꼭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떠나서 이런 매체와 방송을 통해서 일단 먼저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감동을 받은 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방송 선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 시카고에서도 또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서 천안에 계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이틀 동안 있게 되는 부흥성회 참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 생각이신지요? 기도하다가 이 미국 특히 시카고는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문헌에 보면은 이 평양대 부흥운동 그 사역 중에 있었던 길손주 목사님의 그 글에 그 영성의 기초 그 원인이 무디 교회였었다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나마 작은 불씨가 돼서 그런 그 부흥의 불길이 있는 그 시카고에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둘째 날에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예수님이시고 해답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시카고도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힘들어 하시고 영육간에 모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사실상 창세 이후로 또는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가 박해가 없었던 시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시절은 언제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가 또 끝나고 나면은 끝난 다음에 또 세상 움츠렸던 거 그것 때문에 또 누리려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교회 힘들고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는요. 봄이면은 봄나들이 갑니다. 여름에는 여름 휴가 갑니다. 가을은 가을 소풍 갑니다. 또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추워서 안 되고 안 되는 안 되는 사람은 핑계만 대고요. 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좌절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전을 일으키고 그거를 뒤집고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들이 또 지금 있는 성도들이 붙들어줘야 할 그런 성도들이 좌절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는 이 젊은 세대가 다시 한번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많은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또 이곳 시카고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큰 힘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시카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 시카고에 오시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시카고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목사님께 있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첨언을 해드리면은요. 저희 교회는 천사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4시간을 한 달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한 시간으로 따져서 한 달에 14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카고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5월 달에도 4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14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관심을 갖다 보니까 더 특심한 마음이 있고요. 시카고에는 그래도 또 예술의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를 넘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부흥을 할 수 있는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사모하는 것,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분들께서 그 많은 시간을 또 이 시카고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저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부흥의 시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또 시카고에서 직접 만나 뵙고 목사님 말씀 듣게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이곳 시카고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겠고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부흥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초청의 말씀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치자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시대를 맞이했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는 것이고 영성은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있다고 하는데 온도계는 어떤 환경 따라서 수은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만 온도 조절계는 올라가면 내릴 수 있고 내려가면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불씨가 있는 성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정치해 주시면 시카고에도 부흥의 불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확실합니다. 뭐냐면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뵙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개국 48주년 기념 부흥성회 말씀드린 대로 6월 6일 토요일, 7일, 주일 양일간 있습니다. 더 새로운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보신 천안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안병찬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자, 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요, 화수목 3일 동안 공개 선교 헌금 행사가 있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방송국 오픈하우스도 있게 됩니다. 앞으로 또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찬양으로 준비된 곡은 부흥입니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